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오늘도 날씨가 좋지는 않다. 지금 걸어가고 있는 오늘의 첫 목적지는 템펠리아오키오 교회이다. 숙소에서 도보로 15분 조금 넘게 걸린다. 그리 멀지 않아 걸어가고 있다. 근처의 기념품 가게들에는 아직 산타가 있다. 아무튼 멀지 않으니 금방 도착했다. 이 교회는 일명 암석교회이다. 동네의 흉물이었던 큰 암석을 폭파시키고 깎아서 만든 교회이다. 1969년에 지어졌다. 구리문으로 들어가 본다. 입장료는 8유로이다. 교회 개념보다는 관광지라고 생각해야 하는 곳이다. 인사말이 적힌 종이가 있고 3유로의 디지털 가이드도 있다. 한국어 안내도 잘 되어 있다. 그냥 교회를 구경하러 간다. 이 템펠리아오키오 교회가 유명한 이유는 독특한 건축 때문이다. 먼저 이 지붕은 구리로 만들어졌다. 놀라운 것은 22km의 단일 구리선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 내부는 자연암석 안쪽에 공간을 만들어 지어졌다. 천장과 벽면 사이는 유리로 마감하여 자연 채광을 활용했다. 입구 쪽 공간은 2층으로 되어 있고 매표소 겸 카페가 운영되고 있다. 벽면을 가까이서 보니 정말 최소한으로만 다듬은 듯하다. 재단으로는 더 많은 빛을 받을 수 있게 설계되었다. 성수대의 디자인에도 신경을 쓴 것 같다. 삭막한 바위 속에서 재단 앞에만 식물을 갖다 놓은 것도 포인트이다. 건물 구조상 오르간은 작게 한쪽 벽에 있다. 덕분에 자세히 본 오르간에는 페달이 엄청 많다. 2층 공간도 생각보다 넓은 것 같다. 1층 한쪽 구석에서 교회 전경을 다시 보고 입구 쪽의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간다. 또 다른 전경이 펼쳐진다. 구리 천장은 더 빛나고 유리 천장은 더 밝다. 2층의 좌석은 아래에서 생각했던 것만큼 넓지는 않다. 반대쪽으로 가서 교회 내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담아봤다. 그리고 내려와 재단 정면을 향해 걸어가 보기도 했다. 실내를 충분히 보고 암석 위로 올라왔다. 교회의 천장, 돔 부분이 잘 보인다. 유리 천장을 보호하기 위해 돔을 중심으로 돌담이 있다. 옆면으로는 휴식 공간도 있다. 입구 위에서는 헬싱키 시내로 쭉 뻗은 길이 보이고 독특한 모양의 작은 십자가도 세워져 있다. 이렇게 구경을 마치고 다음 목적지인 캄피 예배당으로 향했다. 숙소 근처의 장소라 다시 되돌아오는 길로 도보 약 15분이 걸린다. 쇼핑몰 광장의 한쪽 구석에 위치해 있다. 2012년에 지어진 이곳은 3가지 나무로 만들어 내구성을 높였으며 천장은 석고보드로 방음성을 높였다. 옆쪽으로 있는 작은 입구로 들어간다. 입장료는 없다. 촬영 불가라 홈페이지 자료로 대체한다. 교회 내부의 모습은 정말 단순하다. 특별한 장식이나 성화는 없다. 참고로 루터교이다. 재단의 장식은 수공예로 만들어진 것이다. 광장에 위치해 있지만 예배당 안은 정막만 흐를 뿐이다. 천장에서 내려오는 은은한 빛이 성스럽다. 지금도 궁금하다. 이곳은 배 모양일까 그릇 모양일까? 아무튼 구경을 마치고 다음 목적지인 헬싱키 중앙도서관으로 향했다. 도보 10분 거리로 가까웠다. 오디라는 별칭을 가진 이곳은 핀란드의 독립 100주년을 맞아 2018년에 개관했다. 단순한 도서관을 넘은 곳이다. 시민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담은 공간이다. 우선 도서관의 옆모습이다. 디자인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도 극대화한 건물이 일한다.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넓은 광장이 있다. 기념사진을 찍을 만한 공간도 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본다. 1층에는 사람들이 모여 체스를 둘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사용 후 정리도 깔끔하다. 그리고 넓은 공간에서 베스트셀러도 홍보하고 있다. 반대쪽으로는 이렇게 식당과 카페가 있다.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으로 가본다. 아니, 2층을 통과해서 3층부터 가본다. 먼저 큰 창문이 눈에 띈다. 이것은 빗물이 묻은 게 아니라 무늬이다. 왜 이런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층마다 안내가 참 잘 되어 있다.
도서관 내부는 밝고 넓다. 책장이 낮아 답답한 느낌이 전혀 없다. 사람들이 앉아서 책을 읽을 공간도 충분히 많다. 특히나 이 공간들이 최고 인기이다. 탁 트인 공간을 보며 책을 읽을 수 있다. 또한 이 문을 통해 나가면 이런 경치도 볼 수 있다. 저 멀리 핀란드 국립박물관도 보인다. 리모델링 중이라 가지 못한 곳이다. 다시 안으로 들어간다. 한쪽 끝에는 절로 감탄이 나오는 다용도 공간이 있다. 한강 작가의 책을 찾아봤지만 이곳엔 없었다. 그냥 가기 아쉬워 그림책이라도 읽어본다. 가운데에는 이런 특이한 계단이 있다. 당연히 계단을 따라 2층으로 내려가 본다. 2층에는 여러 미디어 공간들이 있다. 스튜디오와 악기도 대여해준다. 여러 사무와 업무를 위한 장비들도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다. 아이들을 위한 체험 공간, 다목적 공간, 작업 공간 등 정말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우리도 이곳에서 충분한 힐링 후 밖으로 나왔다. 관광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굳이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자면 중앙역 바로 옆에서 무료로 힐링이 가능한 최고의 장소이다. 아무튼 중앙역을 가로질러 다음 목적지로 향했다. 그곳은 핀란드 국립도서관이다. 중앙도서관에서 도보로 15분 조금 넘게 걸린다. 계획에 없었는데 갑자기 가게 된 곳이다. 가는 길에는 어젯밤에 본 예술박물관과 중앙역 시계탑, 국립극장을 다시 봤다. 그렇게 열심히 걸어 국립도서관에 도착했다. 국립도서관이라기엔 단순한 문을 열고 들어간다. 입장료는 없지만 지하로 내려가서 모든 짐과 옷을 보관해야 한다. 락커는 무료이다. 들어오자마자 놀라운 곳이 우릴 반긴다. 겉모습과는 전혀 다른 고풍스러운 도서관이다. 천장도 신경을 꽤나 쓴 모습이다. 무슨 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까이서 보는 것보다 멀리서 보는 게 나은 것 같다. 안쪽으로 들어가 본다. 입구보다는 신식이지만 이곳도 눈이 휘둥그레진다. 이곳이 실질적인 도서관 같다. 1층은 최소한의 것만 있는 것 같다.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 본다. 한층 위라고 또 다른 느낌이다. 입구 쪽 서가의 2층도 다른 느낌이다. 3층으로도 올라와 봤다. 서가는 사람이 있으면 불이 켜지는 형식이다. 이곳은 우리나라 도서관과 비슷하다. 입구 쪽 서가의 양 옆으로는 문이 있다. 안으로 들어가면 꽤나 규모가 큰 또 다른 서가가 나타난다. 보다 보니 관광객이 있을 곳은 아닌 것 같았다. 역시 관광지는 아니지만 헬싱키 대성당 바로 옆에 있으니 현지인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잠깐 보는 것은 좋을 듯하다. 국립도서관에서 나오니 바로 앞에 헬싱키 대성당이 보인다. 어제와는 다르게 하늘이 조금 보이니 훨씬 아름다워 보인다. 돌아다니다 보니 허기가 느껴져 근처에 있는 올드마켓으로 향했다. 항구 근처에 있고 500m 남짓의 거리이다. 여느 유럽의 올드마켓과 같은 외관이다. 내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다. 한 바퀴 쓱 둘러보니 크기도 작고 좁은 편이지만 없는 게 없어 구경 삼아 방문해도 좋을 것 같다. 우리는 핀란드 전통 음식인 로이케이토를 먹었다. 연어, 양파, 감자 등을 넣어 만든 스프이다. 허기도 달랬겠다. 이번에 온 곳은 헬싱키 시립박물관이다. 올드마켓에서 도보로 5분 남짓이다. 사실 이곳도 계획에는 없었지만 시간도 남고 무료인 곳이라 와봤다. 먼저 무료 락커에 짐을 보관했다. 재밌는 건 락커마다 여러 인물들이 붙어 있다. 짐을 맡기고 처음으로 간 곳은 아이들 마을이다. 가는 길이 정말 아이스럽다. 처음 나타난 방은 아이들과 부모를 위한 휴식 공간이다. 이 마을은 다양한 아이들을 위한 체험 공간이 있다. 심지어 손 인형 극장도 있고 직접 인형을 움직여 볼 수도 있다. 2층으로 올라가면 학교의 옛날 교실도 체험해 볼 수 있고 분필로 예술 활동도 해볼 수 있다. 아이를 가진 지금의 부모님들이 갖고 놀았을 법한 장난감들도 전시되어 있다. 인형의 집인지 가정의 모형인지 그런 게 있다. 옆방으로 이동해 보니 옛 가정의 식물 모형이 있다.
우리나라의 7, 80년대 같다. 부엌은 이미 아이들이 점령했다. 지도를 보며 다음 전시관으로 이동해 본다. 이렇게 주요 장소에 여러 사진들이 있는 곳을 지나면 핀란드의 상징, 사우나가 나온다. 어설픈 모형이지만 적나라하게 돼 있다. 핀란드식 사우나 화로와 물을 담아놓는 양동이도 있다. 다른 방으로 이동하니 핀란드의 옛날 풍경 사진이 한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작은 사진의 옛날 모습들도 시기순으로 볼 수 있다. 길을 따라 계속 가다 보니 많은 의자를 만났다. 오히려 여기가 디자인 박물관인가 싶다. 작은 포토스팟도 있다. 1층의 가운데에는 쉼터와 같은 공간도 있다. 기념품 가게에는 여러 역사적 사진들과 핀란드스러운 그림의 엽서들도 팔고 있었다. 갑자기 오게 된 헬싱키 시립박물관에 대한 개인적 견해는 적극 추천이다. 사실 헬싱키시의 역사를 제대로 다룬 방은 공사 중이라 보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곳은 방문할 가치가 충분했다. 이렇게 헬싱키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쳤다. 지금 이동하고 있는 곳은 헬싱키 여객선 터미널이다. 도보로는 약 30분이 조금 안 걸리는 거리지만 시간도 많이 남아 천천히 걸어갔다. 물론 바로 앞까지 오는 트램도 있다. 터미널에 도착했다. 이곳에 온 이유는 발트해의 나라 탈린으로 가기 위해서이다. 탈린은 에스토니아의 수도이다. 이번에 타고 가는 배도 바이킹 라인이다. 미리 예약한 표를 찾고 대합실로 올라간다. 스톡홀름 항구에 비해 훨씬 깔끔하다. 시간이 되자 문이 열리고 사람들과 함께 들어간다. 배는 생각보다 큰 편이다. 2시간 30분 운항이고 따로 좌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곳에나 앉으면 된다. 자리에 앉고 머지않아 배는 헬싱키를 떠났다. 그리고 2시간 30분 뒤 탈린항에 도착했다. 우리는 얼른 배에서 내렸고 크지 않은 탈린 여객선 터미널을 벗어났다. 늦은 시간 도착이라 항구에서 가까운 곳에 숙소를 잡았다. 빠르게 셀프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들어왔다. 항구뷰의 멋진 방에서 얼른 씻고 하루를 마감했다. 그럼 오늘도 시청에 감사하며 구독에 감동하고 오늘의 설렘이 내일까지